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최근 제 영상을 통해 엠버코인이 무엇인지 새롭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원래부터 알고 있던 분들 또한 계셨을 텐데요. 이제 어떠한 블록체인 기업이든 안 좋은 루머는 항상 돌기 마련이죠. 이 엠버월드 또한 재단이 물량을 모두 팔아 제껴 이익을 챙긴다라는 루머 등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한 공식 답변이 공지사항처럼 올라와서 일부분을 발췌하여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엠버월드의 경우는 게이트.io, MEXC, 비트마트, L뱅크, BK뱅크 이렇게 5개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단에서 물량을 팔아 이익을 챙긴다라는 루머에 대해서 재단에서 공식 답변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MEXC 거래소의 엠버 보유량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재단의 이동 수량은 일단 이더 스캔을 통해 트랜잭션을 모두 볼 수 있는데 MEXC 거래소로 전송한 최초의 수량은 2130만 개의 엠버 코인을 보냈고 현재는 약 2961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판 것이 아닌 오히려 수량이 약 831만 개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io의 경우 또한 최초 전송 수량이 900만 개이며 현재는 약 1140만 개의 엠버를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L뱅크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며 비트마트의 거래소 또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엠버 재단 측에서는 작은 이익을 이제 쫓기 위해 큰 꿈을 놓칠 생각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것을 보여드려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엠버 재단이 혹여나 이 엠버 코인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코인을 현재까지는 투자 자산이며 상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실제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 또한 현재는 ODL 솔루션을 통하여 자체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불과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0년 당시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XRP 판매 없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말 그대로 리플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년 동안 XRP를 판매하여 운영에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코인들을 보게 되면 성공의 성패들은 코인을 팔고 안 팔고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걸로 나뉘었다면은 XRP는 이미 메이저 코인에서 물러나야 하고 시가총액 순위로는 몇천 위에 이제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현 CEO가 인정을 하였고 공동 창업자인 제드 맥켈럽이 수년 동안 XRP를 팔아 제꼈기 때문이죠. 그것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월 꾸준히 엄청난 양을 말이죠. 이 코인의 성패는 물량을 파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으며 프로젝트의 신뢰성으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제 희망회로만 돌리는 것인지 이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기업인지 말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관련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크립토 마켓의 성격을 보게 되면 증권과 얼핏 보면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증권의 가장 큰 권리인 기업 관할권, 참정권적인 측면, 코인은 전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하며 재단이 자체 코인을 팔아 운영비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코인을 사지 않으면 그만이죠. 이제 대부분의 코인을 이제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업들의 경우는 자체 코인을 팔아서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에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려는 엠버 재단 측이 개인적으로는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2만 개 가량 모았는데 이제 100만 개를 언제쯤 모으게 될지 또 모든 시점이 지금 속도로 보았을 때 2023년 한 6월 7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엠버 코인의
구매 가격은 그때 이제 얼마 정도가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엠버 재단의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갤러리를 개관하게 됩니다. 이제 개관하면은 꼭 들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반갑더라고요. 이 갤러리 점시 참관의 경우는 이제 비전단 20명, NWX 멤버 20명을 초청하게 되는데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 추첨으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갤러리에서 이제 실물 작품과 NFT를 연계한 전시 및 웹3 기반 경매 시스템을 이제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웹3 경매 방식은 저도 처음 듣는데 엠버 재단이 최초로 규정하는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기존의 NFT를 좀 활용해서 선행되었던 조각 투자 시스템과는 좀 다르게 명확한 기간 내에 작가와 투자자 모두에게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제 웹3 경매 방법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 앞으로의 경매 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또 제 영상을 보시고 엠버월드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이 생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특히나 도대체 CBDC 특허가 무엇이냐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경우는 CBDC를 도입하려는 움직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IMF나 국제결제은행, 세계은행 등 CBDC 관련하여 중요성을 매달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엠버 재단이 만들고자 하는 CBDC의 비전의 경우는 CBDC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네트워크망이 불안정한 국가들의 엠버월드 메인넷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국가 유저들, 특히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유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결제하는 등 이제 금융 포용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금융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되고 은행에 돈을 맡기면 되고 은행으로 이체하는데 암호화폐는 그냥 투자만 하면 되는 자산이지 무슨 이걸로 금융 시스템을 만드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선진국들과는 달리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금융 시스템이 뒤처져 있습니다. 주요국들에서 금융 포용에 대한 시도를 많이 했지만 시간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느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한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신흥국들의 디폴트가 공공연하게 나오며 자국 화폐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는 국가들의 경우는 의지할 곳이 현재 암호화폐이며 이게 혹여나 썩은 동아줄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에 이러한 틈새를 파고들며 신흥국의 금융 포용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이 크립토 분야가 점차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엠버 재단 측 또한 선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CBDC 관련하여 개발 중인 곳이 몇 곳 없는데 현재 엠버월드를 좋게 보는 이유가 이 CBDC뿐만 아니라 아직 메인넷이 런칭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내년 로드맵상 2023년 상반기 메인넷이 런칭이 된다면 또한 연준의 기조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금리 인하의 기조로 바뀌는 피봇이 일어나며 리플사의 소송 또한 마무리되어 불장이 온다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 담아둔 엠버 코인의 경우는 자산 성장에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